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해제하자, 해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충청남도도 자율에 맞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방역 체계가 다르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의 코로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만 명 선으로 다소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거나 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계는 마스크 해제 논의가 조금 이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다 해도 독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트윈데믹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체감상 한 달 전에는 주간에 한 일주일에 한 3, 4명 심각증 나왔다면 요즘에는 거의 매일 하루에 최소 3명에서 많게는 7명, 10명까지 확진자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걸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2주 전 10명에서 20명 정도였던 대구 경북의 위중증 환자 수는 최근 2주 사이 3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 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점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유행이 없어진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 이식 환자 이런 분들은 아직도 응급실에 중증 폐렴으로 오거든요. 마스크를 써서 나를 감염 안 시키는 것이 그분들에게 전달 안 하는 방법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는 방역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상북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에서 460명대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망자 숫자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48명대에서 6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동시에 보면 아직까지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부분이고 새로운 변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일정 시기 유지해야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방역 체계를 달리하게 되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 가까이 이어지면서 철강업계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철강공단을 찾아서 산업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 포항 철강산업단지 기업들의 물류 대란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철강산단에서 1,5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산업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며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열고 화물연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포항에서만 경찰 출산 민주노총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계 투쟁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해 지지층 결집에 이용하고 있다며 안전 문제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더 이상 거리에서 도로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항 철강산단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측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30여 분간의 면담을 마치고 나선 원 장관은 다시 한번 강경 대응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고 뭔가 새로운 타협안을 하나 제시하던 그 사례는 이번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다른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경북경찰청이 비조합원들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11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항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운전기사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고속도로 기습 점거와 휴게소 내 불법 행위에 대비해 휴게소와 요금소 주변 등에 24시간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경북 영주에서 전기차가 건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급증하는 전기차 수에 비해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 함항동의 한 상가거리. 택시 한 대가 내리막길을 무서운 속도로 달리더니 가게 건물을 정면으로 들이박습니다. 차체 아래쪽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뛰쳐나와 소화기로 불을 꺼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검게 그을린 자동차 파편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요. 주민들이 불을 끄던 소화기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소화기로 했는데도 안 꺼지던가요? 안 꺼져요. 그 소화기 한 열 몇 개를 썼거든. 아무리 뽀도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러니까 사람 꺼내려고 이제 문 손잡이 땡겨도 아예 말을 안 듣고. 이 사고로 손님을 태우러 가던 70대 택시기사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은 국산 전기차였는데 소방대원 40여 명이 불길을 잡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레카 차가 와갖고 차체를 들어 올려갖고 밑에 배터리 있는 쪽을 계속 물을 붓더라고. 저희도 놀랬어요. 여기 주위 사람들 다 전기차가 저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물로도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일반 자동차 화재와 달리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1000도가 넘는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 물로만 끓여면 통상 7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충격에 의해 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가연성 가스하고 산소가 같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폼을 덮어도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쉽게 꺼지질 않아요.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배터리 부분을 물에 잠기도록 하는 건데 이 작업에 필요한 이동형 수조가 사고 난 경북 지역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 수는 23만여 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급증했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 3조가량 투자할 대기업과 막판 조율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중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종은 2차 산업, 즉 제조업과 모빌리티 쪽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미래 50년 먹거리를 위해서 5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5대 신산업은 반도체, 도심 항공교통, 로봇, 헬스케어, 그리고 ABB,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미래형 첨단 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년까지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해 ABB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진에어가 대구에서 대만행 국제선 노선을 운항합니다. 진에어는 오는 29일부터 대구와 타이베이 국제선 노선을 주 5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 항공편은 대구공항에서 오후 11시 20분에 출발해 타이베이에 다음 날 오전 1시에 도착한 뒤 오전 2시에 대구공항으로 되돌아옵니다. 진에어는 내년 1월 21일부터는 운항 일정을 주 7회로 늘립니다. 대만은 지난 9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자율 관리로 바꿨습니다. 지난 8월 강원도의 한 공군부대에서 20대 부사관이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개인 문제가 아닌 부대 내 문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9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 20대 중사가 부대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 부대로 옮긴 지 열흘 만의 일입니다.
부대 측은 중사가 휴대한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유족들에게 전했지만 유족들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애가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이유, 그런 것만 지금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뭐 더 없겠다. 사망 당시 중사의 몸 일부에 심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또 숨진 중사의 휴대전화에는 전임자는 하지 않았던 24시간 당직 근무에 자신이 포함되자 대대장에게 의견을 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SNS 대화도 확인됐습니다. 업무와 부대에 대해 싹 다 갈아야 한다, 검열 안 걸린 게 신기하다, 편 나누기가 심하다는 말을 지인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부대에선 일부 총기가 총기함 외부에 그냥 걸려 있는가 하면 잠금 장치를 2번 풀고 봉인표를 뜯어야 반출할 수 있는 총과 탄약이 언제 어떻게 반출됐는지 자료도 없는 등 총기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도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규모가 꽤 되는 부대고 이런 부대에서 외곽만 감시할 수 있는 CCTV만 있고 부대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CCTV가 하나도 없다. 공군 측은 유가족 의견을 적극 수용해 수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식별된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매년 발표하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를 보면 대구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기술 개발과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금융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기업 419곳에 물었더니 80% 이상이 현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부 자금을 비롯해 정부 지원과 은행 대출, 주식, 채권 발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니 원자재 구입이나 인건비 지급 등 기업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을 메꾸기에 급급해지고 기술 개발이나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혁신의 성과가 떨어지게 되고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기업의 자본 조달 제약이 혁신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진은 대구 경북 기업들이 자금 조달의 85%를 은행에 의존하는 만큼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이 기업 혁신과 함께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또한 기업 그 돈들이 또 자본들이 혁신 기업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담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성장과 혁신이 유망한 기업을 지역의 선도 기업으로 키우고 지역 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연구 인력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실제 대구 경북의 연구 개발 인력은 2020년 기준 4만 6천여 명, 연구 개발 조직은 4,200여 개로 전국의 6에서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구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지역 기업 자체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민선 2기 대구와 경상북도 체육회장 선거가 오늘 15일 치러지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구시 체육회장에는 박영기 현 대구시 체육회장을 포함해 김호결 전 대구시 골프협회장과 이재혁 대구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까지 모두 3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상북도는 김하영 현 경북체육회장과 김점두 전 경북체육회 부회장이 맞대결을 치릅니다.